젊은이들은 어떤 시대의식을 가져야 되나? 젊은이들이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한 세상을 만나본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세대 젊은이도 레드카펫이 깔린 상태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세상에 나와서 철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가 없어. 어떤 젊은이는 나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어떤 젊은이는 나와보니까 국가의 폭력이 너무 일상화돼 있어. 그런데 나라가 발전한다는 게 뭐냐? 젊은이들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젊은이와 사회가 함께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든요. 젊은이로 나와보니까 나라가 없어.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나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배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나와보니까 국가폭력이 일상화돼 있어. 그래서 국가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찾고 배불리 먹고 더 민주적인 터전을 만들었어. 이게 젊은이에요. 나와보니까 일자리가 없어. 그럼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가 없는 이 상황이 젊은이들이 해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젊은이들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보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자들이지 레드카펫이 안 깔려 있다고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도전 자체가 선물이고 이 도전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자기로 완성돼가는 이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팬데믹과 같은 위기, 가장 대표적인 위기가 전쟁이죠. 어떤 나라가 전쟁 후에 잘 살게 되냐? 승전국이 패전국보다 잘 살게 되는 게 원래의 원칙이었지만은 산업사회의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 때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면서 전쟁 무기 생산에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을 발전시킨 나라가 전쟁 후에 잘 살더라.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국가 사회한테 선언을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국가 사회가 대덕의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만큼 열과성을 다해서 과학기술 노력에 정진하겠다.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철학, 그러면 굉장히 이질적인 것 같지만 과학과 철학은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이 세계와 관계하는 매우 효율적인 장치예요. 고도화된 이 방식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사람의 도전의식, 욕망, 집요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철학적 발견이나 과학적 발견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씨알이 굵어야 돼, 씨알이 사람이. 사람이 자잘하게 성장하면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크게 성장했으면은 큰 것에 만족이에요. 저는 과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국가가 목표를 정하고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해서 산업혁명이 성공한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섹터가 함께 크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대덕이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 대학, 연구소, 국가 삼위일체가 돼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현장 추진 세력은 대덕에 있는 과학기술자 여러분들입니다. 과학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을 도와서 이분들이 충분한 연구비를 받고 사회적인 지원과 보호와 배려를 받으면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정치적인 추진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업혁명이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이런 대변혁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용맹이에요. 용맹. 대항해 시대에는
배를 한번 타고 나가면 반이 살아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안전에 모든 목표를 걸고 있어. 안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이 있을 때가 중요한 거지, 목표가 없고 안전만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미래로 용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고 임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목적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돼요. 중국과 일본은 아편전쟁 이후에 철학화, 과학화의 길로 매진합니다. 그때 조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계를 볼 때 윤리적, 도덕적 결정론으로 세계를 본다 할지, 종교적 신념으로 본다 할지, 정치적 이념으로 본다 할지 한다면은 과학화, 철학화의 길은 굉장히 더뎌지게 된다. 철학화, 과학화의 고도화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확행이라는 것을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해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소확행을 이야기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은 문학적인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사람이 큰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것 속에서 연료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복감, 이것을 발견하면서 행복해 하거든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로 큰 사람이 되려는 야망은 갖지 않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부스러기처럼 흩뿌려놓은 조그마한 조각들, 그것들을 보고 열광하는 이 모습은 초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